안녕하세요, 톡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성 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독성 간염은 보통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간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약물 유발 간염이라고 하는데, 개별 약물이 간 손상을 일으킬 확률 자체는 10,000분의 1에서 100,0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모든 급성 간염 사례의 10% 정도가 약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간염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테스트를 통해서 부작용을 검출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물 승인 전 테스트에서는 보통 임상 실험에서 한 3,000명 정도 실험 인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벗어나는 사례에서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통계에서는요, 약물 유발 간염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타이레놀, 여러분 많이 아시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죠.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두 번째가 항생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약물 유발 간염은요, 간세포를 직접 손상을 입히거나 담즙 정체시킬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모두 다 발생할 수도 있어요.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의 급성, 3개월이 지난 3개월 이상 되는 경우를 만성이라고 하는데요. 응급실에서 보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급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은 무증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발견되느냐? 우연히 피검사를 했다가 간 수치가 상승한 것을 발견을 하고, 이상이 있네? 이 약물 유발 간염 아니야? 독성 간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요, 미열이 있을 수도 있고, 식욕부진, 권태감, 구역감, 그리고 온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메스꺼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우상복부 통증도 보이면서 황달과 연관돼서 검은색 소변 색깔을, 대변 색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응고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제가 한번 영상 찍었던 간성뇌병증, 간성뇌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간 수치가 2배 이상 올라가거나 담즙 정체가 발생하면 쓸개주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특이하게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라고 하는 효소 수치가 3배 이상 상승했을 때 진단,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자체는요, 해당 약물을 당장 중단을 해야겠고요. 담즙 정체로 인한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우르소 데오실릭 애시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급성 간 부전이라면요, 정맥 내로 아세틸 시스테인을 주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급성 간 부전의 생존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간 부전으로 인해서 간성뇌증이라든지 응고 장애가 발생했다면 간 이식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실제 저도 약물 유발 간 손상에 의심되는 환자분들, 간 부전이 심각하게 오신 분들을 이식병원으로 전원시켰던 사례들도 꽤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래도 약물을 중단을 하면 회복이 되지만요,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소아인 경우에는 항간질 약품 사용을 했다거나, 혈액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타이레놀 중독이 되었다거나, 신장 수치인 크리아티닌이 너무 상승을 하였다거나, 기존에 간 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회복이 더디거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약물은요,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식욕부진이라든지 황달, 메스꺼움, 가려움증,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약물 유발 간염을 의심을 하고 병원 진료를 즉시 보셔야겠어요. 건강하세요. 톡딱이었습니다.